생각했을 때 여자가 얼마 정도는 모아놔야 결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20대 후반은 이러고 뭐하지? 역시 40대 오빠 화이팅. 40대 오빠들은 이렇게 돈을 안 모아도 그냥 데려가. 피디님들, 요즘에 남자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꼭 물어보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뭘 물어볼까? 예뻐요? 또 나이 어려요? 또 얼마 모았어요? 아, 그걸 물어봐요? 물어봐요. 피디님들이 생각했을 때 여자가 얼마 정도는 모아놔야 결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30대 초반 기준으로 33 정도 된 여자가 한 3천에서 5천? 3천에서 5천? 피디님은요? 한번 다르겠지만 5천 이상 모아야죠. 봐봐, 여긴 40대는 3천에서 5천, 여기 30대 초반은 5천 이상. 자, 우리 20대 후반은 집을 하려면 이러고 뭐하지? 역시 40대 오빠 화이팅. 40대 오빠들은 이렇게 돈을 안 모아도 그냥 데려가. 근데 어때? 20대하고 30대는 5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남자들이 왜 이렇게 모은 돈에 집착을 하는 줄 알아요? 결혼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마통론, 설거지론, 스탑럴커 이런 걸로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 여자의 경제력이잖아요. 경제관념.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봐요. 나이, 외모, 경제력, 그리고 직업. 아, 이제 이게 필수가네. 필수입니다. 필수. 가끔 아직도 내가 벌면 되죠 라고 이 경제력을 우습게 봤다가 좀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거를 방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현재 현실을 좀 얘기해 보자면 20대 여성, 남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어때? 내 인생이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자 라는 마인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버리는 분들이 은근히 있죠. 여행이나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명품, 몸매 관리, 피부 관리 등등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그냥 지출을 하죠. 그런 마인드로 소비를 하다 보면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야. 저는 제 주변에 아는 동생이 이번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통을 써서 1,000만 원을 들여서 수술을 한 친구를 봤어요. 가슴 수술하려고 마통을 깠다고? 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자기 만족이 되니까요. 아, 그걸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 그 비용을 남자들이 청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지. 그건 나도 모르지. 어디다 청구할지.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 후에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검 절약하는 여자로. 그게 근데 힘들어. 이렇게 쓰던 사람들은 그 쓰던 폭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쓰게 되더라고. 아, 근데 대표님, 이게 만약에 그 여자도 저를 사랑하면 그 소비 패턴을 그래도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돈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 사랑한다고 도박했던 사람이 도박을 안 하지는 않잖아. 사랑한다고 음주했던 사람이 술을 확 끊어버리지는 못할 그것처럼 이 소비라는 것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길들여지다 보면 한번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인간은 대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만 다운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불행감을 느껴버리고 자존감이 바닥이 되더라고. 그럼 그 불행감을 어디서 느낄까요? 원인을 돈 못 버는 니네들한테 돌리는 거야. 이것도 댓글 엄청 많이 날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내가 결혼지옥이라는 프로 재방송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버는 수익이 300이 채 안 돼. 여자가 집에서 자기는 이제 주부야. 남편은 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남자한테 너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네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막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여자인 네 자신이나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탓을 어디다 하는 거야? 남편한테 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또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 수도 있지만 여자들이 쓰던 가닥이라 그러죠. 있으면 그게 남편한테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써야 돼, 벌어서. 그렇게라도 충족을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죠. 맞벌이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소비 습관이 크신 분들은 특히나 남편분들이 좀 순하고 그러면 경제권을 나한테 달라고 하지. 일도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가 잘 캐치를 해야 돼. 내 마누라가 소비 습관이 어떤지 딱 보고 결혼을 해서 너무 심하게 쓴다 하면 안 줘야죠. 안 주고 본인이 관리하는 게 낫고 그걸 알면서도 주면 안 되는 거지. 경제권을 넘기면 이제 어떻게 생활비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제 주는 거죠. 용돈. 그리고 이제 본인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죠. 남자는 도보로운 기계네 진짜로. 갑자기 슬퍼지네. 근데 이런 여자분들이 있긴 하더라고. 이런 여성분들은 어떠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육아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은 생활비 10만 원, 20만씩 주면서 용돈. 본인은 이제 한 번씩 명품 사는 거야. 위안이라고. 나를 위한 선물. 왜 항상 남편을 위한 선물은 없어요? 모르겠네 그거는. 이거 아닐까? 내가 살아주는. 그치. 내가 아이도 낳아줬는데 내가 뭐 아들도 낳았잖아.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마인드 자체가 평범한 분들과 다른 몹쓸 이런 여성분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절대 만날 수 없게끔 거르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에 무조건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통장 잔고의 저축액과 그리고 대출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까라고 해야지. 내 거 까고 그쪽도 까고. 근데 이거를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통해서 계좌 통합으로 잔고나 대출액을 검색해 볼 수 있대요. 이거를 내 거 먼저 까. 나 실은 대출이 얼마 있고 이거 있어. 네 것도 한번 보자. 근데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불편해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불편하면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진짜 빚이 있어도 보여주는 여자들이 있어. 실은 오빠 나 빚이 이렇게 많아.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숨기는 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령 어떤 빚인지 뭐 학자금 대출일 수도 있고 집에 관련된 그런 건 내가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결혼할 건데 남자친구가 내 거를 딱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야 네 것도 보자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 나빠요? 그럼 저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성들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건 다 그냥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 같은 회사들도 눈으로 다 확인을 하잖아, 서류를. 결혼 전에 말은 누구나 다 그럴싸하게 할 수 있잖아. 오빠 나는 월급 오빠가 뭐 얼마 갖다 주면 얼마는 절약할 거고 뭐 이러면서 진짜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 확인은 해야 될 건 해야겠죠. 왜냐면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모았느냐, 얼마나 근검 절약하느냐, 이 경제관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경제관념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직장 생활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를 계산해서 내가 월 한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은 12개월 곱해봐. 1년에 1200은 모았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한 5년 일을 했다. 그러면 거의 이 친구는 5천에서 6천은 모아서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조금 체크는 해봐야겠죠. 어디다 썼는지. 그런데 저축도 지금 안 해놨어. 솔로일 때 저축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근데 결혼해서 내가 저축을 하겠다? 난 그건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레스룸 그리고 옷장을 체크하세요. 여자친구 집에 갔을 때 옷장을 딱 열었는데 백화점 2층에서 4층까지 있는 브랜드의 옷들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백화점 2층에서 4층이에요? 좀 비싼 브랜드 내지 명품 브랜드가 좀 밀집되어 있는 층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 평상시에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알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남자들도 좀 브랜드 공부를 하긴 해야 돼. 마인, 타임, 메종 키친에, 꼼데가르송 이런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여자분들은 갖고 있을 수 있어. 1년에 나를 위한 선물로 10개월씩 할부해서.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심할 정도로 막 월급은 한 250에서 300 버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저걸 내가 사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이 집이 여자가 너무 잘 살아. 잘 사는 집 딸이야.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물려줬어. 상관이 없어 그거는. 땡큐지. 근데 그게 아니면 조금 체크해봐야겠죠. 제가 아는 지인도 결혼 전에 이런 브랜드를 모르니까 여자 집에 가서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결혼했던 거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여자들이 자주 쓰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오빠 짝퉁이야 이거. 중고야. 근데 이거 다 핑계야. 그리고 이거 진짜 중고고 짝퉁이면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내가 이런 거를 또 사는 것 자체가 허영심이 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 중고를 샀다는 거는 어찌됐건 명품으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고에도 명품으로 사는 거고요. 없는 돈에. 그리고 짝퉁을 샀다는 건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허영심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남편한테 돈이 있으면 정품으로 살 확률이 있다는 증거죠. 난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자, 3번째입니다. 카카오티, 배민, 쿠팡이츠입니다. 이것도 갑자기 왜요? 가끔 여성분 중에 가까운 거리인데도 무조건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 뭐 택시 타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만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도 버릇처럼 택시를 타는 게 있더라고. 예전에 이것도 뭐 결혼지옥인가 2%에서 제가 봤는데 남자가 급여의 거의 60%를 택시비로 쓰더라고요. 늦게 일어나고 그걸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 그거 못 고치더라고. 그래서 와이프랑 맨날 싸우는 그런 게 사연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자분이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를 매번 이용한다라고 하면 절약 마인드가 없다라고 보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배달로 시켜 먹는 여자. 저도 배달 음식 결혼해서 잘 시켜 먹기는 하지만 이게 매일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는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달도 한 번 올 때 금액이 있죠. 최소 금액 얼마예요? 12,000원. 그러면은 하루에 3끼면은 36,000원이죠. 36,000원 곱하기 30일 하면은 100만 원 넘는데? 친구들 한 번씩 와서 뭐 외식해서 사 먹고 밖에 나가서도 먹을 거 아니야. 그럼 100만 원 넘게 들긴 하네. 식비만 여자 혼자 살면서 좀 심하긴 하네요. 그래서 뱀이 시켜 먹은 게 나보다 솔직히 압도적으로 금액이 좀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 이것도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 절약하는 친구들 중에는 집에서 재료 사다가 가끔씩 또 해먹는 친구들도 있거든. 주말에는. 평일에는 뭐 바빠서 못 해먹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혼해서도 이럴 확률이 크니까 그 돈을 무시 못 하거든요. 솔직히 식비랑 택시비만 아껴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는 비용이긴 하거든요. 진짜 어떤 이유라도 난 식비와 이 택시비는 못 바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결혼해서 기본 뭐 150 이상은 깔고 가는 거야.
여기에. 지출로요? 지출로. 입이 2개니까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기본 한 200 그냥 깔고 가는 거죠. 그럼 2,400을 홀딱 까먹는 거죠. 뭐. 이렇게 소비 습관을 바꾸는 거는 매우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습관이기 때문에 진짜 바꾸기 힘들고, 연애만 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소비 습관은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그냥 각각 쓰면 되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나의 살림의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기분을 나빠하더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평생 빚만 갚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낼 수도 있어요.